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한 매부리코 교정에 대한 녹화입니다. 심한 매부리코 교정은 수술로, 매부리코 교정과 매부리코 수술, 심한 매부리코 이런 검색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코카시안,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해 백인들하고 동북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같은 동북아에 있는 인종들의 코 차이, 우리가 매부리라고 일괄해서 부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동북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코끝을 좀 올려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또 무보형물을 써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면 이제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또 보형물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요. 우리 이제 한국인들의 매부리코는 진정한 서양 매부리코랑 다르니까 코끝을 변형을 시키는 걸 잘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오늘 한국인의 만약에 심한 매부리코 얘기다 하면 이건 이제 서양인들 수술하는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양 교과서에 나오는 비혹, 코에 혹이 있는 경우에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수술하러 오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수술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심한 매부리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코끝 수술 단독으로 해결이 안 되고 어찌됐건 그 튀어나와 있는 비혹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거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단계별로 설명해 놓은 좋은 포스팅이 있습니다. 매부리코 치료의 단계, 단계별로 튀어나온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심하지 않은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끝을 올려주던지 하지만 코끝을 올리는 것만으로 부족하게 되면 결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갈아내던지 아니면 완전히 잘라서 제거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끝으로 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어서 갈아내던지 잘라내던지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심하지 않으면 미스코나 필러, 코끝을 올릴 수 있는 미스코 돼 있고 코끝 성형 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부리코가 심하면 코끝 성형을 하고도 안 되면 그 비혹을 갈아내거나 깎아내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비혹을 갈기에 사용되는 수술 기구인데 프라모델을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뭐 가구를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간다면 뭐 저런 기구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료용 메탈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만들어낸 기구가 있습니다. 라습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왼쪽 위측에 나와 있는 것이 뼈랑 연골이랑 만나서 이렇게 혹처럼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게 이제 요쯤이 되겠죠. 그 부분의 그 위치를 다 확인을 하고, 저기가 튀어나와서 이제 저기를 갈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오스테오톰 한 거. 비혹 제거를 이렇게 몇 장수가 차례씩 대고 탁 친 거죠. 그다음에 그거를 내시경으로 가서 갈아내고, 또 조금 이제 남아 있으면 요건 이제 칼로 조금 거기도 이제 잘라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내게 됩니다. 갈아내는 것으로만 해결이 안 되면 혹 있는 부분을, 연골과 뼈를 이렇게 잘라내게 되고요. 잘라내게 되면 저렇게 그 혹 부분이 잘라져 나오게 됩니다. 잘라내는 게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인체라는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것은 충격이 큰 시술입니다. 뼈라는 단단한 구조물을 강한 외력을 이용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뼈가 덮고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붕이. 그렇게 되면 뼈가 있어야 될 구조물 자리에 연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던지 보호를 하던지 이런 기능이, 원래 뼈가 해야 될 기능을 부드러운 연조직이 맡게 돼서 굉장히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한 뼈가 만들어놨던 공간, 그 공간을 모아서 다시 뼈끼리 뭉쳐주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우리가 깎아낼 부위, 그 부분을 잘라내고 나면 지붕이 이렇게, 조금 이제 오픈 루프라고 정말 불러요. 지붕이 이렇게 이 상태로 아물면 안 된다. 저 상태로 아물면 숨을 크게 쉬시면 여기가 이제 벌떡벌떡 이렇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처럼, 대천문처럼 대천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절골을 해서 코를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골의 과정이 뼈를 부려뜨리는 과정이고, 멍이나 붓기 등도 조금 더 오래 가기 때문에 회복 시간도 길고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다시 이걸 그려놓은 이유는, 우리가 혹이라고 한 단어로 말했지만 그 혹이 뼈 지붕, 연골 지붕, 그리고 연골 기둥, 이렇게 복잡한 코에 여러 가지 힘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한 곳에 다 모아놓은 딱 그 점을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거만 하고 그 위에 실리콘을 얹고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 조직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삐뚤어지게 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 부분을 모아두고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주고 또 그 부위에는 연고를 이식하는 등의 안 보이지만 환자한테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결과가 몇 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술을 꼭 해주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뼈와 연골을 제거하고 네. 제거하고 난다면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조적인 조치를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부위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한 메브리코 수술은 비호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밑에 안 보이는 데라고 대충 하면 안 되고 네.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수술을 전 원장님께서 잘 해주시겠다. 네. 그런 얘기로 마무리하면 네. 될 것 같네요. 그죠?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네, 네. 비옥을 깎고 모아줬는데 예. 그 덮고 있는 이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네. 무보형물 코사용 하려고 네.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환자분이 보형물을 받아들이신다. 제일 받아들이신다고 편하게. 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아주 얇은 실리콘을 여기다 얹어주게 되면 코끝이 매끈하게 진짜 얇게. 예, 아주 얇게 보통 네. 1mm 이제 제품으로 가장 나오는 거는 가장 얇은 게 1mm라서 1mm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내가 인공 보형물은 싫다 이렇게 하시는데 피부가 얇다고 하시면 진피를 이용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서 진피의 두께가 등 쪽이 조금 두꺼워서 상담을 통해서 높은 코를 원하시면 등 쪽에서 떼게 되는데 여기가 이미 높아서 그걸 깎고 나서 피부가 얇아서 그것이 만져지거나 비춰지는 거를 카모플라주 하는 정도라면 그렇게 두꺼운 진피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서도 채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랑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메브리코 네. 마지막 편이었고 기회가 되면 또 메브리코로 이제 올 겁니다. 올 건데 네, 이제 이제 메브리코 수술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블로그로 보신 분, 유튜브 동영상까지 다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네. 유익한 성형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라벨라 성형외과 원장단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